Wake up, Jung-ah. It's 7 o'clock. 하지만 오늘은 Wake up, 그녀의 Jung-ah.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날이 될 것이다. Wake up, Jung. 이상한 소리에 놀라 잠에서 Wake 깬 up, 그녀. Jung-ah. It's 7 o'clock. 그녀가 일어나자 노트북의 카메라가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의문의 남자. 텅 빈 집안을 확인한 그는 커피 메이커와 전기 오븐을 작동시켰다. 남자의 다음 목표는 스마트폰이다. 손쉽게 정보를 가로챈 그는 몰래 그녀의 계좌에서 돈을 훔쳤다. 자신의 목적을 이룬 남자는 이제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는데 고객님 죄송한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시거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녀가 이상함을 느낄 때쯤 점점 가열되는 오븐. 여보세요? 네? 불이요? 황급히 달려간 그녀. 하지만 자동차 또한 남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멀리서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야! 뭐야! 여러분은 조금 전 해킹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들입니다. 방금 1초 사이에 시도된 해킹은 약 16건, 하루 평균 약 140만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에서 말입니다.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해킹의 비밀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10명 중 8명. 삶의 편리함을 위해, 때론 즐거움을 위해 우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매일 사이버 세상에 접속한다. 하지만 해커들은 당신이 방심한 그때를 노리고 있다. 평범한 대학원생 김모 씨. 그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다. 부모님이 어렵사리 마련해 주신 4천만 원의 전세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아직도 잊혀지진 않는데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9월 30일부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해가지고 보안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플을 구 버전을 다 지우고 다시 새로 깔아야 된다라고 그게 계속 뜨더라고요. 동시에 두 군데 은행 어플에서 다 그런 게 뜨니까 처음에는 진짜 그런 줄 알았죠. 그렇게 새로운 앱을 설치했을 때 또 다른 팝업 창이 떴다. 보안 강화를 위해 번호를 입력하라는 내용이었다. 통장 번호를 입력해라. 그리고 보안카드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은행 ATM기에 놓고 보니까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돈이 1,200원? 순식간에 4천만 원 가까이 있는 데서 1,200원밖에 없으니까. 평소처럼 정상적인 은행 앱에 접속했는데 벌어진 일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계속 업데이트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그때 이후로 모든 게 완전 변했으니까 제 주변이니까.
생활, 성격, 뭐 인간관계, 돈에 대한 개념, 모든 게 변한 것 같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휴대전화가 이상해진 것도, 해커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가 결국 돈이 전부 인출된 것도 모두 악성 코드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해킹의 첫 번째 단서, 악성 코드. 그것은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말한다. 우리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한 보안업체를 찾았다. 이곳은 인터넷에 떠도는 의심 파일들을 분석해 매일 수백만 개의 악성 코드를 분류해내고 있다. What does that number mean? These are the total number of attacks that we've just seen today. Ah, really? So these are like 37,763 attacks that we have just seen today. 현지 시각 오후 12시 25분. 사이버 위협 지도에 악성 코드의 활동이 탐지됐다. 수많은 사이버 범죄자들은 지금 자신의 컴퓨터와 연결된 악성 코드들의 해킹 명령을 내리고 있다. The malware is just like another disease in your body, right? I mean, if you wanna look at an analogy. So what happens is when a certain disease is introduced into your body, it just try to disrupt the system and destroy the normal process. So the number one way in which they get into the system or infect you that we are observing nowadays, and it keeps changing by the way, is email. 지난 8월 국내에선 입사 지원을 가장한 악성 코드 메일이 유행했다. 첨부된 이력서를 여는 순간 그 안에 숨어있던 악성 코드가 설치될 것이다. 이후 악성 코드는 해커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최악의 경우 시스템을 파괴한다. What do hackers want? I'm not that important person. You think that you are not important, but you might be important for them, right? That's the main thing.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해킹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해커들은 더 많은 악성 코드를 퍼뜨리기 위해 사람들의 일상을 파고든다. 당신은 단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A lot of people don't care, but you know they can steal your personal information if they are after it, and you will not even know about it. 우리는 평소 얼마나 해킹에 노출돼 있을까? 그리고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예, 아무래도 뭐 금융 관련 자료,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랜섬웨어 막 이런 것도 가끔 뜨고 하면 저도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사용 목적도 사용 기간도 다른 이들의 노트북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실험자들의 노트북엔 모두 백신이 설치돼 있는 상황. 하지만 보안 전문가의 분석 결과 그동안 검사되지 않은 악성 코드들이 발견됐다. 만약 여러분이 해킹이 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금융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들은 보통 나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가 안전한지 궁금해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먼저 지금은 제 인증서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노트북에서 공인인증서를 탈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실험자들 중 평소 노트북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둔 사람은 2명. 보안 전문가는 그중 1명의 노트북에 설치된 악성 코드에 명령을 내렸다.
몇 초의 시간이 흐르자 파일 하나가 몰래 전송됐다. 해킹된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던 50대 여성의 공인인증서였다. 지금 해커의 PC에서도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파일을 훔치는 거는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보통 방화벽이나 백신을 통해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방어한다. 시스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면 설치가 허용된다. 그런데 이번 실험에 사용된 첫 번째 악성 코드는 백신으로 검사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척하면서 비밀 통로를 만들었을 뿐이다. 이 비밀 통로를 통해 잠입한 또 다른 악성 코드는 해커의 명령에 따라 손쉽게 공인인증서를 탈취했다. 그리고 또다시 30초의 시간이 흘렀다. 먼저 앞에 계신 여성분께서는 노트북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노트북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해킹한 모습입니다. 제가 악성 코드를 통해 원격으로 접근한 것인데요. 이런 웹캠이나 IP 카메라, CCTV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실제 해킹이 된 IP 카메라의 영상.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이런 영상들은 지금도 수많은 이들에게 유포되고 있다. 해킹의 대상은 주로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악성 코드에 감염된 IP 카메라.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나 쉽게 유출된 끔찍한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찍힌 사실조차 모르고 지냅니다. 악성 코드는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인터넷을 떠돌다가 여러분의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몰래 감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자신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낸 대규모 해킹 사태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부 주요 부처와 공항, 전력과 통신 등 기관 시설들이 해킹에 노출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단 랜섬은 몸값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멀웨어는 악성 코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두 개를 합성해서 랜섬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용자 시스템에 있는 각종 그 그림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문서들을 암호화를 시켜놓고 이 암호화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악성 코드를 의미를 합니다. 컴퓨터에 침투한 랜섬웨어 악성 코드는 먼저 파일들을 검색한다. 이후 이 파일들을 암호화하는데 마치 자물쇠가 걸린 것처럼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직접 랜섬웨어에 감염돼 봤다. 암호화되는 데는 불과 몇 초가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컴퓨터 내의 수많은 파일들을 더 이상 열 수 없게 되었다. 한 사이버 범죄 전문가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For example, the Loki group, which is right now the most successful ransomware gang. It seems to be a group of around 20 people from Russia, and it seems to be just like a workplace, because they start their operations around 9 a.m. every morning, Russian time. So they come to the office and start distributing ransomware Trojans, and their revenue is around $500,000 or $700,000 every month. So it is like a real company, also from a revenue point of view. Just like the IT company, they would see it. It's just like an IT company. I suppose they even have holidays. 수익이 보장된 랜섬웨어는 범죄 조직들의 새로운 무기가 됐다. 당신의 컴퓨터도
그들의 인질이 될 수 있다. Few months ago, there was a hacking case in Bay San Francisco Bay Area. So even here, the BART, basically the public transport, got hacked. What happened basically in here was like there was an exploit in the old operating Windows XP system, which they're using to run all the gateways to the metro. They used the exploit and basically shut down all the grid, which controls like if you paid for the metro or not. 이제 해커들은 사이버 세상을 넘어 현실을 지배하려 한다. 전 세계 금융망을 다 마비시킬 수도 있고 또 정보망을 드랍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해커들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 세상을 뒤엎고 우리 최근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지금. These things may seem far-fetched, but they're definitely possible today as so much of our day-to-day existence relies on computers, and those computers are vulnerable to attack. 모니터 뒤에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해커들. 그들은 어떻게 남의 컴퓨터에 몰래 침투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이제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킹을 현실의 범죄에 비유해보자. 먼저 도둑은 범행 대상을 찾아야 한다. 보안이 약한 집일수록 침입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저기 적당한 목표가 발견된다. 허술하게 방치된 창문으로 들어가려는 도둑. 시스템에도 이런 빈틈이 존재한다. Yeah, so a vulnerability is basically a weakness in software that can be used to take advantage of a system in a way that it wasn't intended to do. So if you look at it, like if you think about it, a house, right, where an attacker can, where you want to just, as an attacker, you want to break into a house, and you want to just open that door, but it's locked, and so you can sit there and just walk up to any house, open the door, and walk right in.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그것은 프로그램을 잘못 설계할 때 발생한다. 보안의 수준이 낮은 탐이나 도둑의 침입을 쉽게 허용한 열려있는 창문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것도, 자동차가 해커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도, 도시의 전력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것도 모두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킹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 And as part of the defensive community that we work in, we want to make sure that we're trying to basically patch and remove those weaknesses from the system, and we can put that together as an exploit, which we can run against and to take advantage of that weakness to get it access to information that we shouldn't get access to. 취약점을 공격한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벌어진 모 숙박업체의 해킹 사건이다.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고객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이 이용된 것이다. 이름과 숙박 정보, 연락처를 빼낸 범죄자들은 이후 고객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 취약점은 얼마나 공격되기 쉬울까? 우리는 한 사이버 범죄자를 만나봤다. DB가 안 당한 사이트는 없어요. 거의. 정비관도 털려요. 그만큼 이제 해커가 많고 이제 그렇게 취약점이 많으니까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2차가 발생하면 이제 소액 결제, 그리고 이제 보이스 피싱,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 등을 하고 이제 크게 되면 규모가 커지면 이제 대출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해킹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요. 계속 절대 잠잠하진 않아요.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에서 해킹의 안전지대는 존재할 수 있을까? 여기 사이버 보안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코드 게이트는 사피엔스 2.0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지혜로 보안의 해답을 찾는다는 주제로 이곳은 세계적인 보안 컨퍼런스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해킹 방어 대회 현장.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대회는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매해 우수한 보안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를 앞둔 지금 이들은 어떤 기분일까?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짜는 거고 그만큼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취약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막고 싶고 그게 재밌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겠다 이렇게 보이면 그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재밌는데 그걸 또 막 안 틀리면 그것도 되게 게임 같아요, 그냥. 이 국제 해킹 방어 대회는 한 사업가의 우연에서 시작됐다. 우연히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쇼 때문에 갔다가 나오는데 무슨 대회가 열리는데 인터넷 대회라고 막 하는데 수영장을 통째로 빌려서 수영장 옆에서 그 세계적인 해커들이 해커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신선한 아주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해커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해킹은 MIT의 전통인 핵에서 탄생했다. 이것은 여러 분야의 기술을 동원해 기발한 장난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1960년대 초 학생들의 관심이 컴퓨터로 좁혀졌다. 지적인 호기심을 지닌 이들은 밤마다 학교 컴퓨터실에 몰래 침입하여 프로그램을 바꿔버렸다. 그리고 스스로를 해커라 부르기 시작했다. 해커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양성이보다는 약간 그늘에서 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양성으로 바깥으로 끌어내리고 해커가 이제 중요하게 인식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해요. 공격의 기술을 이해한 해커만이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다. 해킹 방어 대회는 그 능력을 실제로 시험하는 자리다. We've been attending CodeGate like since 2011, I guess, and it's really good competition each year, and it's long-lasting, and like to see familiar faces and play and compete. 최근 동향을 파악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재밌게 풀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 출제된 문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 자동차와 IoT의 취약점. 해커들의 시작이 그러했듯 선수들은 즐겁게 그리고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들의 결과가 기다려진다. 한편 대회가 진행되는 사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끈 곳이 있다. 스마트폰 해킹 체험존. 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역시 해킹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저의 주민등록번호는 얼마일까요? 실제로 블랙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채 10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워낙 빈번한 해킹 사고 때문에 보안에 다소 무감각해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2차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커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쓰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어느 한적한 오후,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준비물은 매우 간단하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와이파이, 그리고 안테나가 달린 작은 해킹 도구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와이파이에 연결된 사용자의 기기 정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자들이 약속대로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스마트폰은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은 상황. 해커들은 과연 실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을까? 메일을 보면 이분 직업이 FC인 것 같은데 고객분께서 개인정보를 보내주셨어요. 성함은 박민주 님이시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9106 시작하시네요. 실험이 시작된 지 30초 만에 사용자의 직업과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된 걸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접속할 때 사이트에게 넘겨준 인증 정보를 가로채서 똑같이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구로 인증 정보를 수집한 해커. 그러자 사용자와 똑같이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어디서든 사용자처럼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정보를 주고받는 경로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폰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버에 보내 사이트에 접속한다. 이후 서버는 로그인이 됐다는 인증 정보를 회신해준다. 해커들은 중간에서 이 데이터를 가로챘다. 다른 사람 명의의 가짜 통행증이 발급된 셈이다. 해커들은 이 가짜 통행증으로 나를 사칭하여 인터넷에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닌다. 대문부터 가족 사진이 많이 보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고 본인의 얼굴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내 모든 사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사용한 와이파이 그리고 인터넷. 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위험이 있다. 또 다른 클라우드에선 보안 카드가 발견된 아찔한 상황. 개인 보안에 신경 쓰지 않는 사용자는 해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업데이트를 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예 거의 안 해요. 업데이트하면 컴퓨터가 살짝 느려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는 편입니다. 최선의 방어라 불리는 업데이트. 그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의 제품이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다 켜놓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취약점들을 계속 찾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보안 패치, 보안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딩상에 코딩을 하다가 잘못 생긴 버그들이 있어요. 코드상의 버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수천만 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명령어들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코딩이라 한다. 해커는 이러한 코딩 중에 실수가 있는 문장, 즉 취약점을 이용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문장을 교정하듯 취약점을 수정해야 한다. 이것이 업데이트의 과정이다. 문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역대 랜섬웨어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워너크라이의 경우 사용자들의 업데이트 부족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해커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사용자들의 무관심이 아닐까.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격자들이 주로 패치되지 않은 시스템을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그 허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나는 시스템을 잘 모르겠다, 컴퓨터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구입하셨던 그 상태, 권장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년 8월이 되면 이곳 라스베가스는 전 세계 유명 해커들로 들썩들썩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해커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 그 데프콘이라는 행사가 열리는 호텔 앞에 와 있습니다. 해킹의 동향이 바뀌었다. 초연결 사회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해커들은 정보 보호의 영역에서 벗어나 보안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의 컨퍼런스에서는 매해 그들의 새로운 연구 성과가 공개된다. 그중 아직까지 회자되는 발표가 있다. Charlie is a St. Louis Cardinals fan. It is my pleasure. Awesome. Hackers make a difference. This is a cool time to be a part of all this, man. You can actually affect government and business and not just tech companies or infosec companies. Right. We're hacking cars.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과연 안전할까? 세계 최초로 자동차 해킹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스테판 세비지 교수에게 질문해봤다. I don't think it's a computer science question. I think it's a question in terms of, all right, imagine you have your mad scientist character in a Hollywood movie who can completely control all the cars. I think this was the plot of Fast and Furious, the last Fast and Furious movie. No one's ready for this. She's the very definition of heightism. 영화 속 이야기는 이제 현실이 됐다. 자동차는 더 이상 엔진만으로 이루어진 장치가 아니라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컴퓨터이기 때문이다. 스테판 세비지 교수 연구팀은 2010년 차량의 내부 장치들을 연결하는 캔 버스에 명령 메시지를 보낸다면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차량 해킹은 커넥티드 카도, 무인 자동차의 이야기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용했던 바로 그 자동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여기 평범한 자동차를 실험해봤다. Moving in 5 miles an hour. Send the command. Brake. Moving. Sending brake command. Stops. 명령을 보내자 놀랍게도 차량이 제어됐다. We were able to stop and go, control the brakes, make the brakes not work, make them skid. All of automobiles is controlled by computers everywhere. If you have bought a car in the last 5 years, there is almost nothing mechanical in it. Our car did not have a computer-controlled steering, but the ones that Charlie and Chris subsequently worked on did, as does the Tesla. So in a modern car, you could control steering, acceleration, braking, just about anything. 찰리 밀러와 크리스 발라세 두 연구원의 발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터넷을 통해 먼 거리에서 차량을 해킹했기 때문이다. 공격의 통로는 외부와 연결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취약점이었다. So first we're going to turn the fan on him. Yeah, let's turn the fan on, see if he even notices. All right, something just turned on, all the fans, and kill the engine. So we're killing the engine right now. It says park sense. Actually can't accelerate. Guys, I'm stuck on the highway. What did he say? I don't know, I think he's panicking. Okay, hold on tight. Hold on. Oh. 문제는 해커들이 차량에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And then the other reality is that, these are sets of computers. They're complicated distributed systems that in turn then are networked externally. But over time, this
set of people who will be able to do it is just going up. And at that point, someone will attack a car in anger. 자동차에 이어 해커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기반 시설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이 또다시 공격당했기 때문이다. Said the outage itself it was not a really big outage. As I said, only 1 hour, and it happened around midnight. So that's not such a big impact for a malware and a threat actor with such capabilities as these guys. Those are the open questions we're left with. What are they planning to do next? They can easily add in this functionality and make it, repurpose it, and it's based on a configuration file. So they do their homework, they do a reconnaissance phase before the attack. 기반 시설은 전력 발전소, 항공 등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자본이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스카다 시스템은 인터넷과 철저히 분리되어 보안을 유지한다. 그런데 2010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전 시설을 공격했다. 그들은 어떻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시스템을 파괴했을까? 그 방법을 실제 기반 시설 시스템에서 실행해 봤다. 우리는 지금 서울시와 유사한 도시의 모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는 항상 적절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전기 공급을 위해서 이곳에 발전소가 있고 이 발전소의 운영을 위해서 실제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PAC라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관리자 PC는 보안을 위해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는 이러한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이런 USB에 악성 코드를 심어 유포하게 됩니다. 작은 USB 하나로 서울시의 전력 시스템이 마비된다. 해킹은 모든 것을 어둠의 상태로 만드는 위력이 있다. We have no way because everything is down. 2003년 미국과 캐나다는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대규모 정전을 겪었다. 그리고 아이다호주의 발전소는 실험을 통해 해킹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The worst case scenario is that you get killed. You're in a hospital. You have this IV pump. IV pump is like a device which is used to give you any kind of medicine, right? Most of the IV pumps today are connected to internet. Now, a bad guy or a hacker can hack into that machine and they just increase the dose of that machine. 해킹의 기술은 이미 증명됐다. 레이저로 펌프의 오작동을 일으켜 약물을 과다 투여하거나 와이파이를 통해 사람의 머리 위로 드론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2015년 비행기 역시 한 보안 전문가에 의해 해킹이 증명됐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해킹의 위험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해킹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정답은 아직 불가능하다입니다. 취약점은 계속 발생할 것이며 공격과 수비의 싸움에서 보안 전문가들은 늘 수적인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전설적인 해커의 얘기를 통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분명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7살 고등학교 2학년 박주현이라고 하고요.
시스템 해킹 쪽에 흥미가 있어서 그쪽으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박주현 학생은 올해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 국제 해킹 방어 대회에 본선에 진출한 것이다. 진짜 그냥 책을 펴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진짜 실제로 해킹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진짜 사람이 짜다가 이런 취약점도 발생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논리력과 사고력을 많이 증진시켜주는 것 같아요. 해킹 방어 대회는 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큰 플랫폼이다. 아직 해커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낮은 현실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미래는 이 해커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어쩜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격 블랙 해커들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요, 같은 해커뿐이 없어요. 그러한 특출한 능력을 이제 앞으로 사이버전 같은데 이렇게 할 때 하나의 그 특수한 직업으로 육성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역할을 코드게이터가 한다고 보는 거죠. 그 화이트 영역이 그 체계적이고 또 직업이라는 걸로 인식되고 거기서 어떤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 4차 산업 뭐 지금 미래가 엄청나게 인터넷 소프트웨어 세상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의 영역이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외의 경우 사이버전을 대비하여 전문 해커들을 양성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가 단위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보안 인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성장이 시급한 것은 범죄자들보다 반드시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어서다. 그것은 아직 방어 수단이 없는 제로데이다. Would you explain us about what is zero day? The big thing for us as individuals and companies is to make sure that our software is patched. So it's called zero day because you have zero time to defend yourself from it. And that means that the bad guys know about and are able to use this vulnerability before you know about it and could defend yourself. 제로데이를 손에 쥔 해커는 절대적인 무기를 갖게 된다. 업데이트가 발표되지 않은 취약점은 언제든 공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수한 코드들 속에 그들보다 먼저 취약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제로데이를 찾을 수 없던 기업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바로 버그 바운티 제도다. 소프트웨어에 있는 그 보안 취약점을 그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찾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포상을 진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내 역시 집단지성의 힘을 빌린 버그 바운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존에는 사후 대응으로 이렇게 많이 저희가 취약점을 개선을 했는데 이런 보안 취약점 제도에 참여하면서 그런 개선된 부분을 고객들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존재들이 탄생했습니다. 2m가 훌쩍 넘는 키, 몸무게는 저의 10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미국 국방성의 대회에 참가한 해킹 로봇들입니다. 대회 세팅이 끝나고 랜선을 자르자 인간의 개입은 모두 차단됐다.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들 간의 대결에 참가한 해킹 로봇이 준비를 마쳤다. Welcome everyone to the first ever fully automated cybersecurity automated competition. 심판의 신호에 맞춰 시작된 세기의 대결.
사람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대회의 우승자가 발표됐다. 그 이름은 메이햄이다. Mayhem can find security vulnerabilities in those, things that no one has ever seen before, and it can identify them and automatically fix them. So the idea, or the hope for Mayhem, is that by having these sort of systems continuously checking problems, that they'll beat hackers, that they'll find those problems and fix them before the bad guys, the criminals. 자동화 해킹 대회 우승자 메이햄은 다시 한번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인간과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회 성적은 14위에 그쳤다. We're just really in the infancy stages here. So that, again, is why I'm not too upset about humans beating Mayhem. I think it's really early in the history of autonomous computing. It's a matter of time? Just a matter of time. Some people are worried about these tools being in the hands of criminals. So criminals are just going to use them to break into everyone's computers. And that could happen. The goal is that these tools can be used by companies, can be used by people, governments, to automatically find problems and fix them.